안녕하세요. 로우멘트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규 선생님들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드랑 파라미터,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모드랑 변수. 일단은 지금 처음에 세팅한 것처럼 FIO2 21에 PIP5에 RR20에 PC와 P15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하달 볼륨이 331 정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5 더하기 15에서 피크 프레셔 20이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케이지당 이제 7.8ml 정도 나오고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드 눌러가지고 볼륨 컨트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컨트롤로 바꾸고요. 타이다 볼륨을 350 정도 줘볼게요. 350을 주고요. 자, 일단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나와서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네 가지가 기본적인 오더가 나오는 거고요. 반드시 오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FIO2, PIP, RR, 타이다 볼륨 네 가지 오더를 받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플로우 패턴이나 어댑테이션,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볼륨 컨트롤은 프레셔 컨트롤과 다르게 저희가 타이달 볼륨을 컨트롤 해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타이달 볼륨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케이지당 몇 밀리리터가 들어가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케이지당 8.2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에게는 케이지당 7ml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맞춰보겠습니다. 300을 주면 딱 케이지당 7ml가 되네요. 그럼 300을 입력하고요. 타이달 볼륨 30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300을 주게 되면은요, 자, 이쪽에 VT 이 값에 300 근사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300이 나오면서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현재 타이다 볼륨 300 정도가 나오고 피크 프레셔 24 정도가 나오고요. 케이지당 6.9ml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륨 컨트롤로 동작을 할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은 타이다 볼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서 일정하게 O2를 공급하고 CO2를 빼낸다는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 기도가 좁아지거나 시큐레이션 차거나 막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다 볼륨을 내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게 되니까 타이다 볼륨 내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를 점점 올리게 됩니다. 타이다 볼륨이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피크 프레셔를 올리게 되는데 언제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제 40이라는 어퍼 프레셔 리밋 저희가 배웠잖아요. 저 40까지 수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다 볼륨이 안 나와서 점점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뜬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피크 프레셔 올리다 보니까 이제 뜨는 거고요.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게 되면요,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힌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크리션 때문에 이제 그럴 확률이 가장 높죠. 석션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도가 이제 좁아지는 COPD나 에즈마 환자 같은 경우에 보통 네블라이저 사용 많이 하시고요. 스테로이드 사용하시고 또 ED 튜브를 깨물거나 이제 눌렸을 때, 꼬였을 때, 막혔을 때가 있겠습니다. ED 튜브를 재조정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가 정말 막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럴 경우에 다른 이제 ED 튜브를 다시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삽입해 보던가 ED 튜브가 어디 막혔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가 좁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게 되면요, 이 알람이 해결이 되는데요. 이 지금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게 되고,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미닛 볼륨 보시면 5.6에서 5.2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닛 볼륨이 줄어들어서 현재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에서 미닛 볼륨 이제 로우 알람이 이제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람을 이제 눌러보면은 동시에 몇 가지 뜨는 알람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알람에 이제 이 알람 두 가지 알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닛 볼륨 알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타이다 볼륨이 나오면서 피크 프레셔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미닛 볼륨은 점차 상승할 겁니다. 알람을 이렇게 꺼주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로 사용하시면 타이다 볼륨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는데 그 타이다 볼륨이 잘 나오는지, 타이다 볼륨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 혹시 피크 프레셔가 너무 높아지지 않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높아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또 환자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레셔 어퍼 리밋을 설정해서 환자를 보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볼륨 컨트롤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에서 프레셔 컨트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지금 타이다 볼륨 300 정도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한 300 정도의 타이다 볼륨 한번 내보겠습니다.
피셔 핍을 10으로 했더니 예, 약간 좀 300이 좀 넘어가네요. 한 14 정도로 조금씩 줄여서 타이달 볼륨을 제가 예를 들어 300을 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300 정도가 이제 나오네요. 이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저희가 이 5-14에서 19가 나오는 이 피크 프레셔를 저희가 컨트롤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 폐를 보호해주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건데, 만약에 아까 마찬가지로 환자 폐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는 고정입니다. 피크 프레셔는 고정인데 타이달 볼륨이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니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알람이 뜨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은 뜨지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미니 볼륨은 이제 낮아지면서 알람이 뜨기 때문에 이 미니 볼륨이 낮다는 알람이 뜨기 전에 타이달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면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피크 프레셔는 고정인데 타이달 볼륨이 이제 300 정도가 잘 나오다가, 그러니까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점점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 수치가 떨어집니다. 알람은 바로 울리지 않겠지만 타이달 볼륨이 이미 좀 떨어지고 있을 때쯤에 석션을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시면은 다시 피크 프레셔 유지되면서 타이달 볼륨이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피크 고정하는 거잖아요. 이 핍이랑 피셔 핍을 통해서 피크 프레셔를 고정을 하기 때문에 에어웨이 프레셔라는 알람은 뜨지 않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면서 타이달 볼륨 곱하기 R를 하게 되면 미니 볼륨 나오잖아요. 미니 볼륨이 줄어들어서 로어 리밋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미니 볼륨 로어라는 알람이 뜨고, 혹시 페이션트의 이제 세츄레이션 떨어지게 되면 세츄레이션 떨어지는 알람이 페이션 모니터에서 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는 게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 컨트롤은 환자에게 일정하게 이제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CO2를 날려주고 O2를 이제 공급해주는 게 목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환자 폐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상인 경우에 환자 폐를 지나치게 이제 보호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환자를 살리는 게 중요할 때 볼륨 컨트롤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은 이제 환자의 폐가 굉장히 안 좋을 때 ARDS나 여러 가지 많겠죠. 환자 폐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프레셔 컨트롤을 써서 환자 폐를 조금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작을 하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간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모드에서 PRVC라는 게 있습니다.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이에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이긴 볼륨 컨트롤인데 프레셔를 조절하는 볼륨 컨트롤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볼륨 컨트롤의 일종이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타이달 볼륨 300을 줘보겠습니다. 타이달 볼륨 300을 주게 되면은요, 일단은 프레셔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프레셔 컨트롤, 볼륨 컨트롤이라고 조금 쉽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좀 장점을 좀 합쳐놨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달 볼륨을 이제 이게 보장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 300을 이제 입력해서 타이달 볼륨이 300이 나오긴 하지만 프레셔를 레귤레이트 조절한다고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프레셔를 조절한다는 의미는 환자의 이제 기도나 환자의 폐 상황에 따라서 피크 프레셔가 이제 바뀌었죠. 아까 볼륨 컨트롤에서는 마찬가지로 환자의 폐가 안 좋아지거나 기도가 차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이 안 나오면서 피크 프레셔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PRV에서 중요한 것은 매 호흡마다 환자에게 가장 낮은 피크 프레셔를 제공하면서 가장 높은 타이달 볼륨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볼륨 컨트롤을 쓸 거라면은 이제 PRVC를 쓰는 게 조금 더 좀 낮은 피크 프레셔로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지금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장점을 이제 좀 합쳐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볼륨 컨트롤에서 이제 이 피크 프레셔가 40이 되었을 때 알람이 울렸는데요. PRVC에서 환자가 이제 폐가 안 좋아지거나 시크릿을 차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타이달 볼륨 안 나오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요. 천천히 올리게 되는데요. 자, 미니 볼륨 알람은 좀 꺼볼게요. 미니 볼륨 알람은 이제 좀 꺼보고 미니 볼륨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크 프레셔가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점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볼륨 딜리버리 리스트릭티드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저희가 이 볼륨 컨트롤에서는 40에 근접하면서 그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뜨면서
중간에 이제 타이달 볼륨이 유지가 안 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PRVC에서는 그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 40이라는 어퍼 프레셔에 닿지 않고 40-5 정도에서, 즉 35 정도에서 레귤레이팅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뜨게 되면은 방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륨 딜리버 리스트릭티드가 AOA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동일하게 보고 이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힌 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 알람이 해결되고요. 지금 피크 프레셔가 36, 35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되면서 타이달 볼륨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걸 해결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타이달 볼륨이 이제 더 나오면서 피크 프레셔는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씩 줄어들어서 저희가 원래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주게 되는 게 PRVC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 한번 눌러보겠고요. 바이린벤트 APRV는 지금 넘어갈게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다른 동영상에서 조금 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모드는 이제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를 조금 합쳐놓은 모드죠.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제가 이제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발호흡 노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컨트롤 모드냐 서포트 모드냐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발호흡 노력이 없다, 의식이 없으면은 컨트롤 모드를 통해서 저희가 RR을 원하는 만큼 주게 되는 거고요.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서포트 모드를 해서 환자 자발호흡의 노력이 있을 때 저희가 서포트를 주는 게 서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라고도 하고 믹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컨트롤 모드와 서포트 모드가 어느 정도 섞여 있거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인터랙티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 컨트롤 모드에서 잘 사용하다가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다 설명드렸죠. RR이 20 세팅인데 20이 나와야 되는데 25, 50, 25, 32 정도가 나온다. 어쨌든 이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환자 오토 트리거링이라고 해서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는데도 잘못된 이제 그 환자의 자발호흡을 측정해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환자가 실제로 자발호흡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제 컨트롤 모드에서 서포트 모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모드, 프레셔 서포트 10햅 요걸 한번 해볼게요. 프레셔 서포트 슬래시 10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레셔 서포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한 가지가 바뀌었죠.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PC 어바브였는데요. 프레셔 서포트에서는 PS 어바브. 예, 의미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대신 RR이 없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RR은 환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RR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특별히 보지 않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 텐데, 엠니아 타임이라고 해서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을 때, 엠니아에 빠졌을 때 몇 초 만에 백업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자발호흡이 없으면 서포트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RR이 저희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RR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환자가 RR이 없을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동작하게 되지 않으면 환자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엠니아 타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20초 후에 프레셔 컨트롤로 백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FiO2 PS 어바브 핀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혼자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호흡 상태입니다. 엠니아 상태이고요. 1초가 있으면 알람이 뜨겠죠. 2초가 있으면 알람이 뜰 텐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 페이션 에포트, 환자의 자발호흡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프레셔 컨트롤로 여기 PC로 백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동작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PS above PB를 이제 약간 더 회색이 되었고요. 백업 프레셔 서포트 웨이브 백업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람 끄겠고요. 그 백업 RR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제 환자 자발호흡이 없으니까 저희가 RR을 주는 거죠. 백업이 걸리는데, 자, 여기서 자발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여기 폐 모양이 보이시죠? 폐 모양이 보이고, 살짝 제가 환자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 여기 살짝 안으로 밑으로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살짝 들어가면서 이제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플로우 웨이폼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플로우 트리거링이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는 것을 플로우 변화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여기 보시면은 TOT분의 TI가 있습니다. 이게 토탈 브리딩 타임이라고 해서 전체 호흡 시간분의 TI, 흡기 시간, 인스피레이션 타임이에요. 전체 호흡을 1이라고 봤을 때
흡기 시간이 0.35면은 0.3에서 0.35면 약 아이 레이셔가 1대2 정도 되는데요. 만약 백업이 걸렸다. 여기서 모드에서 프레셔 서포트 가면은 이 엠미아 타임을 최소 15초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업이 걸리면은 TI, TOT가 아니고 이제 아이 레이셔로 돼서 저희가 인공호흡기가 예를 들어 1대2로 정했다 그러면 1대2로 정해진 아이 레이셔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서포트 모드가 되면은 지금처럼 TOT분의 TI 보시면요. 저런 식으로 환자가 계속해서 이제 비율이 변하는 거죠. 1대1로 딱 고정되지 않고 환자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숨을 쉴 수 있고 조금 더 짧게 숨을 쉴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환자 여기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이제 위닝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요. 위닝을 한다는 의미는 점점 프레셔 서포트 레벨을 줄여주면서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 레벨이 13인데요. 점점 줄여나가면서 0까지 줄이게 되면은 이제 10팻 모드가 됩니다. 10팻 모드가 되는 거는요. 컨티뉴어스하게 핍만 주는 거예요. 환자의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형이 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파형이 바뀌면서 음압호흡, 이제 핍을 주는 거 외에는 환자가 이제 음압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데 인공호흡기가 주는 건 이제 핍밖에 없어요. 환자 폐가 콜랩스 되지 않도록 핍만 주는 거고 그 외에 서포트가 0이기 때문에 환자가 당기는 만큼 환자가 힘을 이제 호흡 노력을 하는 만큼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몇 번 하면서 환자가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위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0렙이었고요. 네, 알람이 뜰 수 있으니까 일단 프레셔 컨트롤 PRVC로 좀 바꿔놓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프레셔 서포트로 가가지고 환자가 숨을 잘 쉬고 서포트 레벨 조절해가지고 10회까지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발호흡이 있어서 이제 완전하게 컨트롤 모드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발호흡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제 충분히 미닛 볼륨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세츄레이션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모드에서 SIMV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면 SIMV는 프레셔 컨트롤, PIVC 볼륨 컨트롤 이 컨트롤 모드에 맞게끔 세 가지의 이제 SIMV가 있고요. 서포트는 다 프레셔 서포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SIMV 볼륨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려보면은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다 이제 보지 않고요. 가장 왼쪽 위에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FiO2, PIP, SIMV 레이트를 이제 RR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타이달 볼륨 이렇게 이 네 가지만 볼 텐데요. RR 대신에 SIMV 레이트가 됐다는 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SIMV를 보시면은 SIMV라는 것을 보시면은 S가 싱크로나이즈잖아요. 이제 기존에 프레셔 컨트롤처럼 이제 예를 들어 프레셔 컨트롤에서 RR이 20회였으면 3초당 한 번씩 강제호흡을 주는 건데 SIMV에서 이제 SIMV 레이트 20으로 하게 되면요 3초당 한 번씩 강제호흡을 주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환자의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맞춰서 줘야 됩니다. 20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SIMV 레이트를 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환자 자발호흡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SIMV 레이트를 즉 강제호흡을 6번만 주고 나머지는 자발호흡을 할 거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SIMV 레이트 6으로 하게 되면은 60초당 6번의 강제호흡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10초에 한 번의 강제호흡이 들어가죠. 10초에 한 번의 강제호흡이 들어가는데 그 10초에 한 번씩 강제호흡이 들어가는 그 구간의 그 길이가 여기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0초당 6번이 60초당 6번이 들어가는데 그 한 번 들어갈 때 3초 동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초 동안 3초 안에 강제호흡이 끝나게 되니까 나머지 7초 동안에는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프레셔 서포트 브레스를 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SIMV 레이트가 6입니다. 자, 지금 강제호흡 한번 들어갔고요. 나머지 7초 동안은 자발호흡을 할 때 서포트를 줍니다. 프레셔 서포트를 주니까 여기 나오죠. I 레이셔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강제호흡이 들어갔어요. 강제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I 레이셔가 정해진 이제 호흡을 준 거고요. 이렇게 생긴 건 지금 볼륨 컨트롤이고요. 이렇게 생긴 건 프레셔 서포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볼륨 컨트롤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프레셔 서포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초 동안
강제호흡이 들어가고 나머지 범위 7초 동안은 이제 서포트가 들어가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강제호흡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싱크로나이즈이기 때문에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들어갑니다.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서포트가 들어가고요. 노력이 있을 때 컨트롤 모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있을 때 이제 컨트롤이든 서포트든 들어가는데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다려주다가 그래도 없으면은 강제 호흡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만약에 자발호흡 노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10초당 한 번씩 강제 호흡만 들어가게 되겠죠. 백업은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제 엠리아가 걸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미니볼륨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SIMV이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자발호흡이 없어질 경우에는 SIMV 레이트를 조금 이제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8회 정도까지 올려줬다. 1분에 18번은 이제 강제호흡을 하는데 나머지 이제 시간 동안에 이 사이사이 시간 동안에는 마찬가지 환자 자발호흡이 있으면은 자발호흡 노력이 있으면은 서포트 브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 딴 거보다 요거 일단은 이때까지는 나머지 다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게 요게 이제 SIMV 레이트 1회 SIMV 레이트를 3초 안에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3초 안에 줄 건데 자 SIMV 레이트를 한 2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0으로 바꿨는데 더 올려볼게요. 더 올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upper limit reached limited by breath cycle T. 이게 이제 breath cycle time에 도달했다고 나와요. 이게 요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억셉 해보겠습니다. SIMV 레이트가 총 20이면은 60초 동안에 20이니까 한 호흡당 3초이죠. 그래서 breath cycle time이 지금 3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초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죄송해요. 자, 만약에 SIMV 레이트를 2초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낮추고 나서야 SIMV 레이트도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SIMV 레이트 곱하기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해서 60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SIMV 레이트를 설정하는데 그래서 리밋이 걸리고 안 올라간다 그러시면 브레스 사이클 타임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브레스 사이클 타임이 너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 호흡 시간이 줄어들면서 흡기 시간이 줄어들어서 타이다 볼륨이 너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거나 혈액 프레셔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최소 2.5초에서 3초에서 4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을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만 SIMV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컨트롤 모드냐 서포트 모드냐가 들어가고요. RR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RR을 만약에 10으로 줄였다 그러면은 60초 동안에 10번의 강제호흡이죠. 그러니까 6초당 한 번, 6초에 한 번씩 강제호흡을 주고 그 사이사이에는 자발호흡 노력이 있을 때 서포트 브레스가 들어간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IMV 같은 경우는 또 자주 쓰는 병원을 좀 자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설명드렸고, 오토 모드가 남아있네요. 오토 모드 보면은 일단 굉장히 좋은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SIMV 같은 경우는 강제호흡과 서포트 모드가 이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발호흡 노력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강제호흡을 주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한 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미니볼륨 보전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오토 모드 프레셔 컨트롤 프레셔 서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셔 컨트롤과 프레셔 서포트를 이제 세팅하고요. 맥스 에미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7로 되어 있는데 7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모드, 프레셔 컨트롤로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자발호흡 노력이 있으면 바로 서포트로 넘어가는 한번 볼게요. 환자분이 자발호흡 노력이 있었다 그러면 자발호흡 노력이 저렇게 표시되면서 바로 서포트로 오면서 환자에게 서포트 브레스를 줍니다. 서포트 브레스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조금 더 아이레이쇼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거고요. 이 환자가 또 엠리아에 빠지거나 이제 수면, 무호흡증, 자서 혹시 의식이 너무 진정됐다 그러면은 다시 프레셔 컨트롤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제 숨이 없거나 이제 의식이 없거나 너무 잠이 빠져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프레셔 컨트롤 유지해주면서 미니볼륨 유지해준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을 수가 있고요. 파이팅도 훨씬 더 덜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환자분께서
한 번이라도 자바롭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프레셔 서포트 브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고, 서포트 브레스가 들어가면 환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은 타이다 볼륨이 제공되기 때문에 환자는 더 빨리 이제 노력할 수 있고 위닝을 또 앞당길 수가 있게 되는 모드가 이 오토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뭐 NR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아시면 심의선생님들께서 당장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이 외의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